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전 시간에 재판상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혼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 사유란 과연 내가 처한 상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현행법은 일정한 사유를 정해서 이혼 사유로 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그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사례를 보시면서 이혼 사유에 대한 현행법의 입장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남편 갑은 36세의 직장인인데요. 평소 잠이 많고 게을러서 주말에도 좋아하는 잠을 자느라 5살 된 딸아이를 돌보거나 놀아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출근해야 하는 직장에도 잠을 자느라 지각하기 일쑤이며 잠을 안 자는 시간에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인터넷 게임을 하며 가사 일은 전혀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내 을은 전문 직업을 가진 여성이며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한 편입니다. 신혼 초에는 남편의 이런 생활이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는 아이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자신의 수입이 안정적이어서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남편이 자신의 용돈 외에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편 갑의 위와 같은 생활 태도에 대한 불만이 근본적인 것이며 이로 인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이며 아이에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나랑 놀자! 자기 지금 뭐해? 잠 안 자? 이제 자야지. 남편이라고는 회사에 제 시간에 출근하기를 하나, 주말에 아이와 놀아주기를 하나, 허구한 날 TV에 컴퓨터 게임만 하니, 돈은 내가 벌어서 산다고 해도 도대체 내가 결혼을 왜 한 거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남들처럼 바람이라도 피우고 때리기라도 하면 당장에 이혼하자고 할 텐데 이게 몇 년째지? 아이도 점점 커가는데 어쩌면 좋지.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보신 사례에서 과연 남편이 이렇게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가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각자 입장이 나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현행법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에 관해서는 혼인 파탄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을 인정하는 유책지위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는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의 하나로 규정해서 유책주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에 의하면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경우라도 당사자의 유책사유, 즉 잘못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은 반드시 당사자의 잘못에 의해서만 파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격 차이, 단순한 애정 상실 등 다양한 원인으로
파탄에 이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방의 결정적인 유축 사유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일방이 부부의 성격 차이가 심하거나 서로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다른 한쪽이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혼 소송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실제로 이혼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을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유책주의에 의하면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판례의 태도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이혼 사유 중에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실제로 현행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 사유를 정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 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렇게 총 6가지 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함께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텐데요. 그에 앞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실제로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혼이 불행한 결혼 생활의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기 마련이고, 또한 이혼은 한순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의 의도를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하면 갈등이라는 중요한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 갈등의 유형으로 표출되는 것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이 통계 자료상으로는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성격 차이로 대별되는 갈등 요인이고요. 그 다음이 경제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둘을 합하면 80.5%를 차지해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 차이라는 요인은 판례에서도 등장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이혼 당사자들 간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어서 획일적으로 유형화시키기가 매우 곤란한데요. 이미 앞에서 본 사례에서 남편이 잠이 많고 게을러서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기피하며 아이들의 양육에도 무관심하다는 것도 넓게 보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연구 자료는 이혼 사유와 별도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혼 사유와 같은 이유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특이한 것은 배우자의 술, 도박, 사치 등의 문제 행동과 배우자의 부정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이 이혼 사유와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에서 빈도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 명쾌한 분석은 없는 것 같지만 특히 남녀 간의 문제에서 애정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가장 많으며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가 그 다음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와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 사유와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이혼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를 알아보시겠는데요. 첫 번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이혼 사유로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은 부부인데요. 남편 갑은 직장이 지방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서울의 집으로 상경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자녀는 4살과 2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을이 2006년 3월경부터 을의 대학 친구인 병과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한 사실을 남편 갑이 을의 휴대폰 문자 및 을의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을이 눈물로 잘못을 구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자 남편 갑은 아직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필요로 함을 느끼고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10월경 남편 갑은 아내 을이 또다시 병과 주고받은 찐한 휴대전화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 갑은 을과 병이 2006년 3월경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한편 남편 갑은 아내와 바람을 피운 병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었는데요. 이혼 사유로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갖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였는데 당시 남편이 나이가 많고 중풍에 걸린 상황이어서 성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남편이 자신은 성적 능력이 없으므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남편이 고령이고 중풍으로 성적 능력이 없어 실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한 것은 부정행위로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하여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는 외도의 당사자들이 서로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내역, 사진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보신 사례에서도 남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병과의 문자 메시지와 메일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하였거나 혹은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청구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남편인 갑은 을이 2006년 3월경에 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은 을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사후에 용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 10월은 을과 병이 부정행위를 한 때인 2006년 3월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은 2008년 10월경 을과 병이 또다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새롭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 일방은 물론이고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갑은 을과 부정행위를 한 병을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과 같이 부정행위와 관련한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해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지요. 바로 부정행위 중 간통의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도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같이 살면서 서로 부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포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악의의 유기입니다. 예컨대 남편이 집을 나가 몇 달 동안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는다던가,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에서 아내를 쫓아내는 것, 아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몇 달씩 가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상습적으로 아내를 구타하여서 아내가 남편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딸의 집에 피신해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집을 나갔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내가 집을 나온 데에는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집을 나왔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남편의 집을 나온 행위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만약 가출한 지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 이혼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 자동 이혼 제도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출을 하여 장시간이 흐르고 그리하여 상대방을 만날 수가 없어서 협의 이혼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이혼을 원하는 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이혼 사유 중 세 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인데요.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등을 의미하고 그 정도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면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전치 1, 2주 정도의 경미한 상해가 한 번 정도 있었던 것만 가지고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폭행이라도 자주 반복된다면 이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직계 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와 관련하여 시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폭언이나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물론 장인 장모의 사유에 대한 폭언이나 폭력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사유와 관련하여 흔히 발생하는 예를 보면 전문직 남편과 결혼한 경우 아내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부모가 계속하여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에 아내는 배우자와 직계 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혼 청구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 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도 이혼 사유가 되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장인, 장모, 아내의 형제, 자매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는 경우나 처가 식구들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시부모, 남편의 형제, 자매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거나 이들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 불명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즉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일 때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어딘가에서 살고 있으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생사 불명의 경우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 불명인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배우자에 대한 실종 선고를 받지 않고 이 사유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위의 구체적인 이혼 사유 5가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파탄이 되어서 다시는 혼인 공동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여서 이러한 경우에
혼인 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배우자 중 한 명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리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 불능, 이유 없는 성교의 거부, 부당한 피임 등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혼인 시부터 원인 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여 혼인한 지 13년이 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할 수 없었음에도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고,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남자가 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이를 숨긴 채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부부로서 신혼생활 6개월간 한 번도 성관계가 없는 것에 대해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시적으로 성적 기능이 불완전하더라도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임신불능이나 무정자증으로 인한 생식불능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한편 불치의 정신병이나 의처증,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지나친 신앙생활 등의 경우에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회복 가능한 정신질환, 가정생활과 양립 가능한 신앙생활, 교리에 따라 일요일 오후에 교회에 나가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 등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무리한 주식 투자나 컴퓨터 게임 중독 등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가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자 상대방 배우자가 주식 투자를 반대했음에도 그 후에도 계속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여서 많은 손해를 본 경우나, 게임에 중독되어 일상적으로 밤새워 게임을 하거나 PC방에서 외박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와 같이 우리 법과 법원은 기본적으로 일책주의를 취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탄주의를 가미하여서 각 사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사안에 따라 모두 다르며 사정이 똑같은 경우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새로운 사정들이 나타나서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서 보신 사례들은 각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찌 될 것인가를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혼을 권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이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당사자에게는 가혹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혼 상담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것은 여러분께서 매우 궁금하게 여기실 것 같은데요. 바로 간통과 관련된 것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간통을 한 경우 상대방은 참을 수 없는 좌절감과 배신감 등을 겪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흔히들 잘못한 배우자이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생각해서 배우자와 간통을 한 상간자만을 처벌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간통죄로 고소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부부이고 한편 정과 병이 부부인 사례에서 갑과 정이 같은 직장 내에서 동료로서 서로 좋아하게 되어 간통을 하였고, 아내 을이 갑과 정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간통의 증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아내 을이 남편 갑은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고 간통 상대방인 정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한편 아내 을이 남편 갑과 정을 간통으로 고소한 이후 자녀 문제와 그동안 같이 살아온 연민의 정을 느껴 남편 갑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할 수 있을까요? 또한 아내 을은 남편 갑이 수영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결혼 생활은 유지하면서 갑을 간통죄로 형사처벌만을 받게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데요. 배우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갑과 을이 부부이고 병과 정이 부부인데 갑과 정은 같은 직장에 다니다가 서로 좋아하게 되어 간통을 하였는데 을이 이들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고 간통의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을은 갑과 정 둘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일반적으로 남편은 처벌하지 않고 상간자인 여자만을 처벌할 수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소의 경우에는 공범 전부를 고소하거나 고소 취소를 해줘야 하고 공범 중 일부만을 고소인의 마음대로 고소를 하거나 혹은 고소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간통죄 고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이 사례에서 을은 자녀들을 생각하여 남편인 갑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고 싶지 않고 갑의 간통 상대방인 정만을 고소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갑과 정은 간통죄의 공범이므로 을은 고소를 하려면 갑과 정을 같이 고소해야 하며 정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을이 갑과 정을 고소한 후 아이들을 생각하여 갑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정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해야 하며 갑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간통죄와 이혼소송과의 관계를 보면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례에서 을이 갑과 정을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을은 갑과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갑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하고 갑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갑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을이 갑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갑과 을을 간통죄로 고소한 후에 갑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면 이 경우 갑과 정에 대한 간통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갑과 정은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나아가 배우자가 간통 고소 후 다시 피고소인과 혼인을 하거나 이미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는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고소 취소 기간에 대한 것인데요. 형사소송법상 간통죄의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며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사례에서 을은 갑과 정을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갑과 정은 간통에 관한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을은 막상 갑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자녀들을 생각하여 갑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갑과 정이 이미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이상 을은 갑과 정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갑은 선고받은 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간통죄의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고 배우자가 간통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에도 간통죄에 대해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을은 갑을 고소한 후 갑이 용서를 빌자 자녀들을 생각하여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갑이 태도를 돌변하여서 자신의 외도는 을이 갑에 대해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을을 비난하였지요. 그러자 을은 갑이 괘씸하게 생각되어서 다시 갑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을은 한 번 고소를 취하한 경우 다시 같은 간통 행위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갑이 또 다른 간통행위를 하였다면 을은 갑이 저지른 그 새로운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지요. 이 사례에서 갑과 정의 간통행위를 을뿐만 아니라 정의 남편 병도 알게 되어서 을과 병이 모두 갑과 정을 고소하였다가 을은 그 후 갑이 용서를 빌자 갑과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로 하고 갑과 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의 남편 병이 여전히 갑과 정의 간통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갑과 정은 을의 고소 취하와는 별도로 병의 간통 고소에 의해서 간통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앞에서 일부 설명드렸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문제입니다. 앞에서 이혼 사유에 관한 우리 법과 법원의 입장이 유책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시지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의 원인을 야기한 자, 즉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아내에게 애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는 갑이 을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이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나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도 이를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남편이 아내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혼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보다는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다거나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과 정상적인 부부로 생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남편과 이혼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 것이 분명하므로 분한 마음에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구체적인 이혼 사유와 이와 관련된 간통죄 고소, 그리고 이혼 소송 등에 관해서 보셨는데요.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혼 사유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드렸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분의 사정이 각자 다릅니다. 따라서 자기의 경우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선명한 결론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 것이 성격 차이가 나는 배우자가 서로 다투다가 폭행을 당한다거나 혹은 이를 이유로 시댁이나 처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 생활 중 어느 하나가 어긋나면 다른 나머지도 모두 무너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혼 소송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문제, 즉 재산 분할과 위자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